갑자기 깨졌다 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같은 섬유질을 많이 먹다 보니까 치아에는 힘과 스트레스로 가해지게 되고 어느 순간 깨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살리는 치과의사 김성호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넘어져서 치아가 깨진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치과에서는 이걸 외상으로 인한 치아 파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치아가 갑작스럽게 강한 힘을 받아서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걸 말해요. 이런 외상으로 인한 치아 파절은 일상 중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술에 취해 넘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 많잖아요. 그거 타다가 넘어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항상 조심해서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적은 충격에도 치아가 갑자기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은 갑자기 깨졌다 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피로 파절 때문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몸이나 정신이 지치고 피곤하면 피로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피로 파절 역시 치아에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나 힘이 가해져서 치아가 피곤해진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누적이 됐을 때 치아에 금이 가거나 깨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외부에 쾅 부딪혀서 생기는 충격과 달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진행되고 주로 어금니 쪽에서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치아를 매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김치나 나물 같은 섬유질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런 저강도의 질긴 음식들이 치아에는 힘과 스트레스로 가해지게 되고 어느 순간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중에 이갈이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이 이갈이가 치아에는 정말 안 좋습니다. 치아는 이렇게 옆으로 갈리는 힘에는 되게 약해요. 특히 자는 동안에는 힘 조절도 되지 않아서 평소 씹는 힘의 3배에 달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치아에는 가장 최악입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를 악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전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꽉 물고 있다 보면 이 역시 치아에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교합의 이상이 있어서 특정 치아가 과도한 힘을 받게 되면 그 치아에만 한해서 피로파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범랑질은 치아의 가장 바깥층으로 단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위만 깨지거나 실금이 가면은 대부분 통증은 없어요. 근데 이게 진행이 돼서 상아질까지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리거나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이 상아질을 지나서 치수, 즉 신경까지 깊게 파절됐다면 씹을 때마다 아주 찌릿하고 시큰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첫 단계로 볼 수 있는 범랑질이 깨졌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 깨진 부위를 치아 색상과 유사한 레진으로 간단하게 메우는 정도로 치료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비용이 저렴하고 치료 방법이 간단하긴 한데 레진은 이 재료 자체가 굳으면서 수축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틈새가 생기거나 결합력이 약해져서 떨어지거나 2차 충치가 생기는 단점이 있어요. 상아질까지 파절이 진행된 경우에는 일레이 혹은 치아를 완전히 감싸는 크라운 치료를 받게 되고 보존적인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미니쉬라는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크라운은 원래 잘 권하시지 않은 치료로 알고 있는데 꼭 크라운을 해야 할까요? 크라운이 내구성이 강하기도 하고 치과계에서 되게 오랫동안 해온 좋은 치료인 거는 맞는데 이 기본적인 치료 방식이 치아를 씌워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만 문제가 있더라도 이 나머지 부분까지 다 삭제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연 치아의 보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권하기에는 조심스럽긴 합니다. 미니쉬는 필요한 부분만 수복을 하고 손상된 부분만 치료하자 이런 개념에서 출발했고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미니쉬는 치아 복구 솔루션입니다. 범랑질과 가장 비슷한 물성의 미니쉬 블락을 사용해서 원래의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회복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손상 부위를 복구하면서도 치아의 형태, 그리고 비율, 질감, 색상까지도 하루 만에 치료가 가능한 새로운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까지 파절이 된 경우에는 3번째 단계로 보는데요. 신경이 즉시 구강 내 세균에 감염되기 때문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특히 뜨겁거나 차가운 자극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이때 이제 신경치료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손상된 신경 조직을 제거하고 치아 내부를 깨끗하게 소독한 뒤에 다시 수복을 해주는데요. 이 신경치료가 마른 신경치료인데 실제로는 신경을 제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치아 입장에서는 죽어가는 과정이나 다름이 없어요. 더 진행되게 되면 치아 뿌리까지 쪼개지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도 치아를 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어쩔 수 없이 뽑게 됩니다. 뽑고 나서는 임플란트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미니쉬 브릿지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임플란트랑 달리 미니쉬 브릿지는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기존의 브릿지 치료는 양옆의 치아를
돌려 깎아서 거기에 치아를 끼우는 치료였어요. 양 옆에 멀쩡한 치아 2개까지도 많이 깎아야 되기 때문에 삭제량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 미니쉬 브릿지 치료는 이 옆에 치아를 최소한으로 깎으면서도 이 비어있는 치아를 메꿀 수 있어서 기존의 브릿지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치료법입니다. 이살리는 치과 의사 김성호였습니다.